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쿠킹 김지용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병원이 지금 추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염증이 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내서 촬영을 시작하니까 제 얼굴 보기 싫으면 특별 게스트로 저희 여름이가 있으니까 여름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제가 나름 연애 프로그램 빌런 주인공 출신 치과의사 아니겠습니까? 빌런한테도 배울 게 있냐 싶겠지만 그런 연애 관련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제 전공이죠. 치아 관련 무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여름이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치아 고민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고민으로는 매복 사랑니 음식 씹을 때 큰 문제 없고 안 아프면 안 뽑아도 되죠 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매복 사랑니 근처가 부어오른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다면은 그거는 좀 뽑아야 될 수도 있는데, 매복도 종류가 다양해요. 완전히 그냥 잇몸 뼈 밑에 숨어서 전혀 간섭이 안 되는, 세균이 침투할 경로가 아예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뽑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삐져나와 있다 이러면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빼시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저는 참고로 사랑니가 있는데 아직 안 뺐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안 빼고 있어요. 여름에 사랑니가 있나요? 해볼까? 두 번째 고민으로는 신경 근처 사랑니 발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꼭 빼야 하나요? 1번이랑 비슷한 질문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고름이 차거나 냄새가 나거나 썩거나 이런 경우에는 뽑아야 됩니다. 대학병원 가는 데는 좀 안전한가요? 대학병원을 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얘기를 또 여러분 좋아하시죠. 동네 치과에서 사랑니를 하나 빼면은 매복 사랑니 해도 돈은 뭐 얼마 안 됩니다. 1,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빼고 났을 때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뼈도 갉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많이 붓죠.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와서 따집니다. 사랑니 뺐는데 왜 이렇게 붓냐, 아프냐. 그런 것 때문에 동네 원장님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충치 치료 하나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별로 안 나오는데 계속 시달리기도 하고 힘드니까 대학병원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는 이제 원장 하나가 다 그거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병원은 규모가 대학병원급이라 많이들 보내세요. 저희한테도. 그렇습니다. 네. 살짝 충치가 있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양치질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흔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과잉치과 의사다, 과잉이 아니다, 양심치과 의사다 라고 일반 분들이 판단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내가 어디를 병원을 갔는데 여기는 충치가 10개라 그러고 여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 10개 중에 10개를 일레이라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300만 원 나온다. 또 10개 중에 레진을 하면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된다. 말이 다 다르니까 비싸면은 비양심치과다, 과잉진료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경계가 맺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을 오실 때는 그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처음 가시는 거잖아요. 처음 가서 멈춰있는 사진 딱 하나만 보고 이 충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하라, 이런 것들은 의사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인데, 근데 이거를 치료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은 의사의 주관과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 주관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인데 나는 충치가 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러면 작은 충치라도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 정말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다 이러면 초진의 치료를 했을 때 충치가 조금 초기이다 이러면은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6개월 1년 단위로 지켜보시다가 진행이 된다 싶을 때 치료를 들어가시는 게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치과라는 과목이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되게 말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 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살짝 충치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초기 충치라는 거죠. 양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는 일단 그 초기 충치가 칫솔모가 닿는 위치에 있다는 거고, 초기 충치가 칫솔 관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 더 이상 발전은 하지 않을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은 그때 치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먹으면 양치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잇몸이 상하지는 않을까요? 잇몸이 상할까봐 양치를 안 한다, 손바닥 껍질이 틀까봐 손을 안 씻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치는 하셔야 됩니다. 뭔가 식음을 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되도록이면 무조건 해줘라. 하루에 7번을 해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여러 번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건 입속에 당성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당성분들을 균들이 먹고 분해하고 하면서 산성물질이 나오고 그 산성물질이 치아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면은 무엇이든 먹고 나서는 웬만하면 양치를 하는 게 좋죠. 하다못해 물로라도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받는 치과의 치과위생사 선생님이 전 남친 어머니세요. 신경 치료 중이라 매주 가야 되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어떡하죠? 웬만한 치료는 이어서 쭉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치과 치료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고 가면은 가는 치과에서도 좋아하지 않고 중단된 치과에서도 불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끝까지 가시되 아니면은 전 남친과 다시 한번 잠깐 유예 기간을 가지세요. 본인이 차셨다 이러면은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나빴던 것 같아. 우리 잠깐 시간을 좀 가져보자. 시간은 한 4주 정도 가져보자. 신경치료가 그 정도면 끝날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차였다 이러면은 한 4주 정도는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차였으면 오히려 뭐 당당하게 어머니께 가서 막 울면서 어머니 저 차였으니까 할인 좀 해주세요. 어머니 남자친구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운영하시는 치과의 전 여친이 네. 방문을 하면 어떻게? 제가 차였는데 전 여친이 왔다고요? 미친인가요? 온다면 어차피 저희는 원장이 많으니까 제가 안 보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만 만나자고 해놓고 다시 연락 온 남자 심리는 뭔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 만나자고 하면은 정뚝 떨 상태여가지고 그런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만약에 밤에 다시 연락이 온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술 먹다 보니까 놀릴 여자가 필요한데 없어서 일 가능성이 크고, 남자들은 정말 단순하잖아요. 아리까리 이런 게 없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 사람이 막 그냥 생으로 헤어졌다가 막상 없어 보니까 뭔가 심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이라면은 또 분명히 헤어집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면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한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 더 크게 헤어집니다. 똑같은 걸.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 왔다 그러면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오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18살인데 24살 오빠한테 고백받았어요. 잘생겨서 사귀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말려요. 어떻게 할까요? 18살이라면 미성년자이신 거죠? 제 친구 중에 중학생 학원 강사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때 당시 친구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약 10살 정도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썩 싫지는 않았지만 너무 어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됐냐? 그래도 될 사람들은 된다. 무슨 말이냐? 그 여자애가 대학교 들어가고 다시 고백했어. 그러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주신 분도 18살이면은 사실 아직까지 남자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코찔찔이 친구들만 알고 이러니까 어른이 멋져 보일 수 있는 나이기도 해요.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 24살 오빠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썸 정도, 절대 법을 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연락하는 정도로 잘 지내다가 18살이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제일 꽃다운 나이기도 하고 제일 뭔가 인생에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공부가 됐던 진로가 됐던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오빠는 성인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결론이고, 다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늙은 아재의 말이지만 저도 한강 다리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뛰어내려야겠다. 나 죽어야겠다. 야이씨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지만 잘 살아지더라. 더 잘 살아졌다. 더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낭랑 18세시면은 미래가 창창하니까 고백을 좀 미루셔요. 좀 시간을 가져보자. 이건 첫 번째 레슨. 천천히 다가오기. 이런 식으로. 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이해해 줄 거예요. 제 친구는 뭐 3년을 넘게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게 금방 헤어졌어요. 26살 모쏠이에요. 결혼도 하고 싶어서 점점 조급해지는데 지웅님은 첫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첫 연애가 대학교 입학해서였어요. 선배한테 유혹을 받아서 사귀었는데, 진짜 저는 남중남고에 재수까지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여자는 진짜 이슬만 먹고 자라는 줄 알고, 여자는 똥도 안 싸고 뭐 향기만 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연애도 하고 싶고 하는데 좀 이런 거 못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다른과 선배분이 계셨어요. OT에서 알게 된 선배인데 막 좋다고 하니까 또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연애를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서툴렀고, 그리고 또 연상연하 커플인데다가 제가 처음 연애 모쏠이었고 이러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상처만 주고 서로 끝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더 많이 줬던 것 같긴 한데 그랬었는데, 26살이면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모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21~22살 때 연애를 마지막으로 29살
19살 때까지 연애를 안 했어요. 20대 때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커리어를 쌓으시면서 조금 더 내가 뭔가 멋진 사람이 되면은 찾아오긴 찾아올 거예요. 목소리라는 것과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기회가 다 온다. 근데 대신에 그만큼 열심히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남자친구가 너무 못생겼어요. 고백을 받았을 때는 뭐에 씌었는지 받았는데 요즘도 못생겨 보여서 정이 안 가요. 헤어지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코딩이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리게끔 남자건 여자건 되어 있기 때문에 못생겼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것의 기준이 사실은 다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관에조차도 못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못생겨 보여서 정이 안 간다고 하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은 안 가지만 금방 헤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똥차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몰래 소개팅을 좀 나가보시고 하면서 친구의 전 남친이 좋아졌어요. 친구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만나도 될까요? 보통은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친구의 그 우정의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는 잘 못하죠. 만약에 친구가 별로 안 친하다 그리고 친구를 정리하겠다 이러면은 괜찮지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고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생채기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 위기가 생기가 마련. 그러면은 그때 바로 이 친구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정말 오래된 친구고 정말 이 친구가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려심이 있어 보여요. 이 친구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친구를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치 판단을 잘 해서 미래를 봤을 때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답을 정해져 놓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해서요. 잘 사귀세요. 잘 사귀고. 네. 보통 이런 분들은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겹치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위주로 답변을 좀 드렸고요. 질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내주신 거에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름이랑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안녕. 안녕.